야야야야. 아 진짜. 아유. 그 백날에서 뭐해? 내가 진짜. 이렇게 살찌고 나서 고혈압, 안 돌아가는 거 별거 다 고지혈, 콜레스테롤. 눈만 뜨면 그냥 한 주먹씩 약을 먹는데 아무리 그 운동하면 뭐래. 이거 살도 안 빠지고 진짜. 이 짜증나. 아유, 그래 속상해요, 속상해. 아니 나는 진짜 이 풀을 진짜 며칠째 먹는 거야. 풀 냄새. 아니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거 정말 하루만 굶어도 2kg씩 빠졌어요. 그럼. 아니 근데 지금은 이틀을 굶었는데 왜 1kg가 안 빠져? 아우 진짜 뼈가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 풀. 살 빠지는 방법 알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무슨 지금 말씀을 너무 하는 괴롭다고요, 거예요. 저는. 운동 백날 한다고 살 안 빠져요. 맞아. 안 빠져. 굶기만 한다고 당신 몸만 상해요. 어머. 뭐해 그럼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 어머 나 진짜 얄미워 죽겠어. 자기만 날씬하고. 그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지. 내가 원체 내가 정말 사랑했었는데 네. 앞으로 이 방법만 가르쳐주면은 내 찐으로 사랑할게요. 어머 뭐예요 그러니까. 방법 이것만 알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 있어요. 네. 바로 몸속에요? 렙틴, 네. 랩틴. 세로토닌, 아디포넥틴. 뭐예요? 아디포넥틴 또 네. 뭐야? 이 세 가지 호르몬 관리만 잘하면 살을 확실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말 맞죠? 네, 맞습니다. 살이 찌는 건요, 단순히 밥을 많이 드셔서가 아닙니다. 비만의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비만 호르몬 삼총사 제대로 관리하는 의사들의 비법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만을 관리하는 호르몬 삼총사. 삼총사. 우리 삼총사. 그 삼총사. 네. 걔네들이 누군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나이 들수록 늘어만 가는 온갖 질환들. 욱신욱신 쑤시는 관절에 터질 듯한 혈관.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건 갈수록 늘어나는 살. 그런데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르몬만 잘 관리하면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징글징글한 살과 영영 이별할 수 있다는데, 인체에서 분비되는 100여 종의 호르몬 중에서도 내 몸에서 출렁이는 살을 지배하는 호르몬 삼총사가 있다. 하정훈 내분비내과 교수, 김태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명숙 요리연구가, 그리고 문영미와 함께 관리만 잘하면 저절로 살 빠지게 도와주는 기특한 호르몬 삼총사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살찐다 그러면은 아유 많이 먹어서 그래, 먹고 그냥 자서 그래, 운동 안 해서 그래, 그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나는 왜 물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지. 맞아요. 나이가 들면 왜 쉽게 살이 찌고 빠지지 않는지. 내가 왜 식욕이 넘치고 식탐이 많아지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은 사실상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수많은 호르몬들의 작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만을 호르몬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호르몬 하면 성장기 호르몬,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갱년기 호르몬 이런 말들을 그렇죠, 들어봤는데, 그렇죠. 호르몬이 또 살을 찌우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 금시초문인데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몸속을 돌면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 활동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여성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자궁을 자극하게 되면 분만이 유도가 되고요. 또 유선을 자극하면 모유 수유가 촉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우리 몸을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할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호르몬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단전 호흡? 뭔가 이게 안 해요. 뭔가 예. 안 보이는 데에서 나를 단련한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호흡으로.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답은요. 네. 물입니다. 아, 물? 네. 물을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께 꼼꼼히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단전 호흡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저희가 네. 준비한 것은 착한 걸음 걷기입니다. 아. 제대로 걸음을 걸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일으켜서 좀 몸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그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방송 중간 또 후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비만 호르몬, 삼총사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은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 있는 건가요, 하 교수님? 아니면 뭐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여 가지 이상이 넘는다고 오.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호르몬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것들인데요.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뇌하수체, 머리의 뇌하수체라는 기관의 전엽 앞부분에서 분비되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 비단 아기들 키 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이 결핍이 되고 줄어들면요, 지방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때문에 살이 쪄서 혈당이 높아지면은 뭐 이런 호르몬들이 더더욱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호르몬입니다. 아,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이 역시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중이 찌는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우리 인슐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호르몬이실 텐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잡아먹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것도 이제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생소한 장기실 텐데 콩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 이것은 다른 것들은 부족해서 문제인데 이 호르몬 하나는요, 너무 과잉해서 넘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병적인 상황 때문에 이 부신 피진 호르몬이라는 것이 증가가 되면요, 그때 이제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생기고 뭔가 지방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워하시는 여성 호르몬. 네. 폐경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체중도 찌고 뭔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요. 네, 남자도 테스토스테론. 마찬가지입니다. 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역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체중도 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흔히 비만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비만 삼총사, 아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세로토닌. 저거는 행복해지는 호르몬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분의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약간 호르몬, 뭐 감정 조절, 뇌에서 분비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장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호르몬의 90% 이상은 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이제 삼총사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아디포넥틴인데요. 이건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방을 분해해주는 좋은 착한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총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렙틴. 있습니다. 야, 요거는요, 음식을 드시면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예, 포만감을 느끼실 텐데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식욕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됩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세로토닌은 장에서 분비가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렙틴과 아디포넥틴은 과연 어디서 분비가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는 뇌가 아닐까요, 확실히? 위. 렙틴이 뭐 포만감이니까 위. 식욕을 좀 조절해 준다고 하니까 네. 뇌에서 아마 분비가 되면서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요, 바로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이 지방이 많으니까 머리를 이때 써야 되는 거야. 렙틴.
아디포. 여기까지. 텐이야. 끝은 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 분비된다 그러면은, 그럼 식욕도 억제가 되고, 지방 분해도 잘 되고, 해서 이 살도 잘 빠지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왜 먹어도 배고프고, 왜 먹어도 살이. 아니, 안 먹어도 살은 안 빠지고.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죠, 저는. 네, 왜 일리 그런 거예요? 있는 말씀이네요. 예. 김 선생님,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찌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진다고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죠. 오히려 몸에 지방이 늘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 두 개의 호르몬은 분비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호르몬은 사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살이 찌지 않은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 이게 우리 몸에 지금 이제 균형 상태인지 불균형 상태인지 우리가 평소에 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워낙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지라. 그래서 저희가 좀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 몸속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인지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도 항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실까요?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자주 해본 적이 있다. 다이어트가 처음엔 잘 됐는데 이제는 해도 안 된다. 먹어도 배고프다. 무기력하고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찾는다.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셨는지요? 저희는 지금 네. 점수판을 한번 넘겨봤는데 네. 하나세요? 신동진 아나운서는? 저는 그냥 뭐 탄수화물과 단 음식이 네. 좀 자주 땡겨요. 나머지는 그게 다 없어요? 그 나머지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렇게 문영민 날씬한가 쌤은 봐. 진짜. 4개예요? 4개인데요? 나머지 하나 빠지는 건 어떤 건가요? 뭐가 해당이 안 되나요? 몰라. 저건 냉기느냐고 정신이 없어. 이거 내 얘기야. 막 이거 내 뽑아보셨구나. 얘기네. 이거 근데 내 얘기야. 지연 씨는 그랬어요. 5개 근데 다예요? 저는 사실은 5개 다예요. 뭐 칼로리 제한도 해보고 예. 예전만큼 다이어트 맘먹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조금 배고프면은 뭐 탄수화물이랑 단 거 땡기고 네. 먹어도 렙틴이 부족한가 봐. 왜 나는 갑자기 울려고 그래? 먹어도 배가 고파요. 나는 아테니 고픈가 그거. 봐. 예. 그럼 지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뭐 불균형 뭐가 상태라고 문제예요? 의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모두 다 호르몬 불균형일 때 나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해당돼도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네. 호르몬의 불균형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네. 네. 근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모든 게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 증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네.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항목에 설령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내가 예전과 다르다, 뭔가 지금 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상하다 느끼시면은 이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가 아닐까 의심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 찾아서 피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심한 호르몬 불균형 상태다 하면은 그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네, 굉장히 병적인 상태면은 당연히 약물 치료를 이제 하셔야 네.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병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호르몬 불균형은 당연히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세로토닌, 아디포넥틴, 뭐 렙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때문에 생활 습관을 우선 철저하게 개선을 하면은 이런 호르몬들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평소에 호르몬 건강법으로 좀 건강 유지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정원 교수님은 또 내분비내과시고 네. 김대균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비법이 뭘까가 궁금해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하정원 교수님입니다. 의사들의 호르몬 건강법. 먼저 하정원 교수님. 짠. 불 다 끄고 잠들기. 이게 호르몬 건강하고 영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침실에 암막 커튼을 쳐두고요. 완전 깜깜하게. 예, 완전히 깜깜하게 불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을 자는데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찐다. 혹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억울하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뵙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뭔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 네. 맞아. 숙면을 잘 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렙틴의 분비가 감소되니까 결국은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해지면서 비만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뭐 휴대전화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TV 켜놓거나 아니면 약간 미등 같은 거 켜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전부 다 끄시고 아주 깜깜하게 해서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 푹 잠들어야 정말 되는. 주무실 때 안마 커튼으로 다 가리시고 네, 맞습니다. 정말 매일 이렇게 주무세요? 네네네. 휴대폰도 안 보고요. TV도 당연히 끄고. 어우,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황이 조용하고 어두워야 푹 잠든다는 거는 맞아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실천을 못 하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김태균 선생님의 건강법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날씬하시잖아요.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대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혈색도 좋으시고. 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 이제 살 뺀다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네. 좀 어려운데 사실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평생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저희도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177cm에 71kg 정도 와. 나가고 와. 있는데요. 네. 사실 8년 전인 2013년에 제가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할 때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네. 85.8kg까지 우와. 찐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역하고 나서부터 더더욱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의사 선생님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건강하시려면요 살 좀 빼셔야 되고요. 곤란하잖아. 그렇지.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자기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맞아요. 관리를 하셔. 저거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군의관 시절에 그러셨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쭉 지금까지 해오신 그 비결 그게 또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그래서 한번 어떤 알아볼게요. 건강법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김태균 선생님의 호르몬 건강법 비결. 짠. 햇볕 쬐며 착한 걸음 걷기. 착한 걸음 걷기. 이제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착한 걸음.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이제 햇볕을 많이 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진료를 볼 때 저희는 사실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네. 출근하고 나오면 어두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점심시간에 한 20분 정도는 나가서 꼭 밖에서 좀 걸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네. 근데 걸음은 잘 걸으면 되지 뭐 착하고 나쁘고가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나쁜 걸음은 뭔가요? 착하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건가? 네, 아무래도 우리 몸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걸음을 이제 착한 걸음이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네. 그냥 걷는 것보다 근력도 조금 더 키울 수 있고 아무래도 살을 빼는데도 좀 더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배워볼까요? 네,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네.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야 자, 모두 기대되는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좋은 방송이야. 역시 이 생방송. 일단 해봐요. 좋은 방송이야. 야. 걸음걸이를 또 이렇게 또 건강을 지켜준다네. 야. 자, 그러면은 문영민 선생님이 네. 일단 네. 보폭을 평소 걷듯이 해서 그냥 한 걸음 한번 네, 뛰어보시면 그냥 네. 보통 네. 걸는 네. 것처럼요. 네, 네.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면 될 것 그러면서 이제 같아요. 지연아. 네, 오늘 선생님 스톱. 네, 거기에요. 뭔가 이게 짧게 걸리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보다 이렇게 자분자분 걸으시네요. 이렇게 조금. 아니 성격만 와일드하지 네. 걸으면 얌전하게 걸어.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 몇 이제 센치 정도 한쪽 다리의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지점부터 다른 쪽 발 뒤꿈치가 이제 닿는 지점까지의 거리인데요. 네. 선생님은 한 39cm 정도 나오셨습니다. 39면 좋은 거야? 내 허리하고 39. 똑같으네 39. 어머, 일단 저희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신동진 평소 아나운서. 걷는 대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걸으시다 멈추시면 됩니다. 멈춰요. 네, 여기입니다. 발 디뎌. 그 뒷발을 디뎌요? 대시면 디뎌. 될 것 같아요. 한 58cm 정도 58. 나오세요. 나 네. 39. 그럼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39, 약간 39. 뭐 키 차이도 좀 있겠죠? 굉장히 조금 걸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걷다가 스톱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스톱. 몇이 나왔을까요? 40cm 정도 40? 나오세요. 39나 40이나. 나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이랑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39, 39나 40, 제가 아까 50. 50. 58cm 58. 정도. 네. 근데 이렇게 보폭을 측정한 이유가 왜 측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통 본인의 키에서 저희가 이제 100을 뺀 수치를 보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177cm니까 한 77cm 정도가 이제 적정 보폭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보폭보다 좀 좁게 해서 걸으시는 경우가 키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착한 걸음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신의 보폭보다 10cm 더 늘려서 걸으시라는 건데요. 네. 제가 어. 키가 164예요. 네. 아까 정확히 164.5. 네, 그러면은 64.5를 해야 되는데 저는 40밖에 안 걸었으니까 거의 25cm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만큼이 모자라는데 더 씩씩하게 걸어야 되네요. 그러네요. 씩씩하게, 저도 네. 아까 키가 176인데 아까 58 나왔으면은 한 18cm 정도 더 그거 거의 한 모자라구나. 20cm 정도 선생님은 예. 난 몸이 39. 네. 네. 39요. 키. 그럼 160에다가 39야. 그럼 또 역시 한 20cm 20 모자라시는 정도. 거예요. 20cm면 네. 이만큼 거기에다가 10cm를 더 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면 모자라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아까 다리 좀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네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걷는 걸음보다 조금 더 발을 내서 네, 걸으려고 하시면 도움이 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선생님 좀 시범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저희가 저쪽 할게요. 일단 이제 이쪽으로, 걷는 자세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네. 일단 저희가 걸을 때는 시선은 좀 정면을 바라봐 정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를 쭉 펴주시는데 네. 좀 자연스럽게 좀 아랫배 쪽에 배가 힘이 펴져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은 조금 뒤쪽으로 뻗어올라는 기분으로 앞뒤로 좀 흔들어 주시면 네. 되고요. 턱을 살짝 당기시고 네, 약간 이제 정면보다 약간 위쪽을 좀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되는데요. 살짝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발은 이제 11자가 되도록 유지하시면서 이제 네. 평소 보폭보다도 10cm 정도 더 넓게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걸어볼 테니까 네.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오늘 쭉 오리 펴시고요. 빽빽인데?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려면 오, 진짜 씩씩하게 걸으시네. 아유 진짜. 아이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아야. 억지로 하니까. 안 돼, 안 야, 돼. 근데 안 이걸 돼. 해보니까. 안 돼. 저 선생님 빠르시죠? 선생님 빨리 가세요. 지금 밀렸어요. 아유 진짜. 어머. 이게 네, 이렇게 이제 착한 걸음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네. 선생님 여기가 당기네요. 안 쓰던 앞 허벅지가 당겨요. 네. 야, 이게. 이것도 걸음도 신경 쓰면서 걸어야. 그래요. 예, 다부진 몸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평소에 걷던 것보다 좀 더 보폭을 넓혀서 걷는 게 착한 걸음인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사들의 호르몬 건강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네. 또 세 번째로